실례합니다. 열일 중이신 동료분들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하루마사 씨, 또 지각이네요. 벨씨? 아, 나중에 대공동부에 들어올 의향이 있다고 해서 미리 참관도 시킬 겸 제가 초대했어요. 대공동부에 들어올 생각은 없는데.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방금까지도 대공동부에 들어오는 게 평생의 꿈이라고 했으면서. 그것도 그거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온 건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오늘이 금물이어서 온 게 아니라요? 아쉽게도 그건 정말 아니에요. 하지만 부과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 대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거 알고 있어요. 항상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휴가를 신청했는데 부과장님께서 윗분들께 잘 말해주시곤 했죠. 부과장님이 힘써주시지 않았다면 전 이 말도 안 되는 휴가 빈도 때문에 진작에 상급자랑 면담을 했을 거예요. 생각해보니 속상하네요. 저흰 동기인데 저만 이렇게 뒤처지다니. 미야비 과장님, 그동안 절 믿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과장님이 아니었다면 대공동부에서는 저처럼 몸 상태가 불안정한 사람은 받아주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을 선택한 건 당신이 가장 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을 텐데요. 그리고 소카쿠, 미안해. 일할 때 항상 널 데리고 구석에 숨어서 원리 원칙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 실은 그거 전부 농땡이 피우기 위한 거였어. 그런 거였어요? 아사바 씨, 무슨 일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꼭 해야만 할 일이 있어서 오늘부터 좀 긴 휴가를 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과거에 나와 관련된 수련을 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수련이었군요. 하루마사 씨,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괜찮아.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도움을 주고 싶으시다면 제 일을 나눠서 해주시는 건 어때요? 그럼 정말 진심으로 고마울 것 같은데. 수련은 좋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상사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당신을 믿어요. 무슨 일을 하든 제때 복귀만 하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해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요. 맞아요. 제때 안 돌아오면 제가 사무실에 있는 간식 다 먹어버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최대한 빨리 돌아올게요. 하루마사 씨, 방금 좀 이상했어요. 플래그 같은 거 세운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동료들이랑 잠깐 헤어질 생각을 하니까 살짝 감정이 북받쳤을 뿐이라고요. 시간 없으니까 이제 공동에 들어갈 준비를 해요. 어디 보자. 키리시마를 만나기로 한 장소가 알림. 해당 지점에 컨테이너를 옮길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준비되는 상대. 한글화 그런가. 역시 먼지가 많네요. 전목이 너무 예민하다니까요. 조그만 먼지를 마셔도 반응이 오다니 참. 그래도 뭐 심각한 정도는 아니에요. 계속하죠. 네네네. 제가 근접되는 좀 약해요. 왜 그러세요? 혹시 어디 불편한 데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요즘 잠을 별로 못 자서 좀 피곤할 뿐. 진짜. 몸이 안 좋아 보여요. 일단 공동 밖으로 나가는 게 어때요? 조금 전 전투에서 아사바 하리마사의 손떨림, 기침, 사격 정확도 저하 등의 상황을 감지했어요. 몸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동에서 나가 휴식을 취할 것을 추천드려요. 알았다. 방금 상태가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인데 큰 문제는 아니에요. 아직은 쉴 때가 아니에요. 이 일이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잖아요. 반드시 끝내야 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요. 그렇게 스승님을 찾고 싶어요? 스스로의 몸을 해치는 한이 있더라도? 답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키리시마가 먼저 스승님을 찾거나 그분이 남긴 데이터와 약물 샘플을 손에 넣게 둘 수는 없어요. 스승님의 연구 성과가 그런 놈의 손에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거예요. 에테르 적성 상실 증후군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실험 대상이 될 테죠. 그건 판도라의 상자처럼 한 번 열리면 영원히 닫을 수 없어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놈은 희생자가 얼마나 나오든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둘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탁할게요. 당신의 힘이 필요해요. 저랑 끝까지 싸워줘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어쩔 수 없네요. 하지만 미리 말해두는데 몸 상태가 더 나빠지면 절대 무리하면 안 돼요. 고마워요, 파트너. 걱정 마세요. 제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무리하는 건 제 적성에 안 맞아요. 그럼 계속 가죠. 벨, 우리 정말 이래도 될까? 이러다 진짜 하루마사 씨 몸에 문제라도 생기면. 걱정하지 마. 대비책은 마련해놨으니까. 지금 빨리 육가에 연락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지금 바로 연락할게.
기리시마 녀석이 바로 저 앞에 있어. 사실 현지로선 정말 죽은 게 보기 싫지만 어쩔 수 없으니 참아야죠. 알림. 전방에 특수한 감응 센서가 존재합니다. 이런, 팔이 망가져버렸네. 잠깐 이것 좀 손봐도 될까요? 전방 벽면에 화살로 발동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해요. 하루마사, 왜 그래? 몸이 안 좋아? 괜찮아요. 스승님이 남긴 편지?
아는 표식이에요? 네, 아주 오래전 제가 아직 실험체였을 때 제 곁에는 스승님 말고도 분주해 보이는 어른들이 있었어요. 스승님은 그 사람들이 동료가 아니라 스승님의 업무를 감독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 어른들을 피해 스승님과 단둘이 있고 싶을 때 메모지에 이 표식을 그리기로 약속했죠. 그러면 스승님은 혼자 절 찾아와 활을 쏘는 법을 가르쳐 주시거나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어요. 젠장, 이곳에도 없다니. 뭘 찾는데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여기도 스승님을 찾을 만한 단서가 없는 것 같아서. 그나저나 이곳의 장치는 역시 너만 풀 수 있는 거였네. 널 찾길 잘했어. 넌 역시 스승님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야. 그런가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두가 자신의 가족을 이해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할게. 네네네. 저 에테리얼이 계속 캐리어 주위를 맴도네요. 저걸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에테리얼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얼른 저 캐리어를 가져와. 그
그 안에 분명 스승님의 행방을 찾을 만한 단서가 있을 거야. 스승님의 행방이라. 저 에테리얼 근처에 스승님의 옷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게다가 스승님이 계속 쓰고 다니시던 안경도 있고요. 아직 살아계신 게 맞을까요? 하루마사, 스승님의 안위가 걱정되는 건 이해하지만 일단 다른 생각은 하지 마. 아, 이제 그만. 슬슬 지치네요. 처음부터 당신의 목적은 저 캐리어 속 물건이었잖아. 그리고 그건 스승님의 행방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아니라 그분이 남긴 강화제일 테고, 스승님이 남긴 물건으로 당신의 연구를 보완해 인간이 공동을 정복할 수 있게 하는 대단한 약을 만들 생각인 거 알아. 요양원을 만든 것도 그런 이유겠지? 그곳은 아픈 아이들에게서 약물을 만들 재료를 추출하기 위한 사실상 인체 실험실일 뿐이잖아? 다 알고 있었어. 그리고 당신이 공동에 있는 지금 사람들이 요양원의 아이들을 구출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말해! 스승님은 아직 살아있어? 역시 이 정도로 널 속일 수가 없구나. 요양원의 위치까지 알아내다니. 뭐 딱히 중요한 것도 아니니 됐어. 장치는 열었으니 네 쓸모도 여기까지인 것 같네. 그래도 그동안의 정이 있으니 특별히 알려줄게. 네가 사랑하는 스승님은 말이야, 지금 저쪽에서 울부짖고 있잖아. 저 에테리얼이. 맞아, 저 에테리얼이 네 스승이야. 그 사람이 침식되는 걸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지. 주제도 모르고 그분들의 명령을 거역하려 하다니. 그러니까 저런 꼴을 당하는 거야. 아직 물어볼 게 있었는데. 나는 탓하려면 네 스승을 탓해. 그 사람은 이 연구의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명성을 떨칠 절호의 기회인데, 진짜 에테르 적성 강화제를 만들면 우리는 더 이상 공동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더 나아가 공동을 정복할 수도 있다고. 그때가 되면 새로운 세계가 탄생할 거야. 그리고 난 그 세계의 신이 되는 거지. 수많은 사람의 시체를 짓밟고 올라서야 한다고 해도 그 환자들, 그들도 너랑 똑같아.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희생해야 할 대가일 뿐이지. 굳이 내가 끼어들지 않았어도 어차피 너희는 오래 못 살아. 어찌 보면 이것도 일종의 쓰레기 재활용인가? 이제 되는 대로 막 짓거리는구나. 사실 너도 알잖아. 이 위대한 연구에 비하면 너희들의 희생은 너무나도 하찮다는 것을. 그분들이 내게 실험을 계속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 에테르 적성 상실 증후군 환자는 많지 않아. 설사 부작용 없는 약을 만들어낸다 해도 광범위하게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 그런 건 사소한 문제야. 그때가 되면 일반인을 환자로 만들면 되잖아. 인간이라는 자원은 얼마든지 있어. 지금 연구보다 훨씬 쉽다고. 모르나 본데 그분들은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실험을 진행했어. 너 같은 환자는 벌써 여러 폐기됐다고. 그 중에서 네 스승의 성과가 가장 안정적이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쓸데없는 감정이 생기는 바람에 결국 저런 꼴이 되어버렸지. 반은 죽은 목숨인 너 같은 애를 가여워하다니 정말 우습지 않아? 척수액을 뽑을 때까지만 해도 망설이지 않더니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실험을 거절하더라. 그러니까 그분들 손에 재거나 당하지. 스승님이 네 몸에도 문제가 생긴 모양이네. 이렇게 빨리 악화될 줄은 몰랐는데 역시 하늘은 내 편인가 봐. 꿈깼지. 내가 있는 한 절대 캐리어 안에 물건을 가져가게 두지 않겠어.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자고. 망할. 또 에테리얼이 나타났어요. 일단 저것들부터 처리하자.
키리시마 녀석은 25 도망친 모양이네요. 그 자식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바로 쫓아갈까요? 하루마사 씨, 괜찮아요? 아까 키리시마도 하루마사 씨의 병세가 심각하다고 하던데 혹시 저한테 숨기는 거 있나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어지러운 것뿐이니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지금 바로 로프꾼 일을 진단할 거예요. 키리시마는 정기적으로 환자들의 척수액을 추출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몸 상태가 좋지 못했고 계속했다가는 발작을 일으킬 때 뻔했죠. 그래서 일단 환자들에게 제 척수액을 쓰라고 했어요. 스승님을 만나고 스승님이 남긴 약을 손에 넣기 전까진 키리시마라는 단서가 끊어져서는 안 됐어요. 키리시마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배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요. 여러 면에서 따져보니 이게 최선이더라고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요. 괜찮아요. 많이 뽑은 건 아니라 심각하진 않을 거예요. 게다가 저랑 다른 환자들은 내구도 다르거든요. 제 몸은 이 정도 양은 없어도 될 만큼 익숙해요. 그보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요. 캐리어를 손에 넣고 저 에테리어를 보내줘야만 해요. 좀 우습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전 저 사람이 저런 모습으로 영원히 공동을 헤매게 두고 싶지 않아요. 그런 몸으로 저 에테리얼과 싸우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이 세상에 저만큼 목숨 아끼는 사람도 없을걸요? 여기까지 함께 와줘서 고마워요, 파트너. 괜찮아요. 오히려 절 위해 축하해 주셔야죠. 드디어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겠네요. 환자 취급하지 마시죠. 징계를 내려주지. 곱게 서양하라. 스스로 상대에 발을 들이다니. 승리하기 너무 따가운데요? 우리 일단은 아니요. 절 믿어주세요. 제가 이길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만 해요. 모두 특별을 하자. 아사바 하루마사의 활력 징후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하루마사 씨가 스승님, 참 이상한 거. 당신이 미운 줄 알았는데 미워했어야 맞는데 마지막으로 뵙지 못한 게 정말 너무 아쉽네요. 제법이네 하루마사. 그 자식이 남긴 물건은 내가 가져가고. 꼴을 보니 잘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나 봐. 그거 일인데. 감히 주제도 모르고. 얌전히 있어. 어차피 곧 있으면 죽을 테지만. 진짜 절대 당신에게 눈좀 떠보세요. 저는 안 돼요. 이것은 얘들아, 저희는 바람이 부는 곳에 갈 수 있을까요? 아직 안 끝났어. 내겐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 잘 들어, 스승님, 공술의 정수는 외부에서 구하는 게 아니야. 네가 매번 발시위를 당기는 그 순간에 있지. 소용없어. 부숴봤자라고. 단 한 방울만 있으면 우린 복제할 수 있으니까. 뭐? 네 그 위대한 업적과 작별 인사하시지? 하루마사 씨, 그럼 하루마사 씨가 미안해요, 로프코님. 이런 걸 세상에 남겨둘 순 없잖아요. 아, 맞다. 이번 휴가는 취소하기 글렀네. 기다려요. 잠들면 안 돼요. 이 반다나 너한테 줄게. 정말요? 약속했잖아. 하지만 그걸 한다고 쏘는 족족 다 마치게 될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 네. 감사합니다, 스승님. 하루마사, 난 네?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없어도 약 제때 챙겨 먹고 정기적으로 병원 가서 검사 받아야 해. 알았지? 스승님도 저희 부모님처럼 떠날 거예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좀 힘들어서 그래. 땡땡이 치고 아주 긴 휴가를 낼 때도 됐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아직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아있거든. 난 반드시 그걸 완성시킬 거야. 그럼 휴가가 끝나면 다시 돌아오시나요? 기회가 된다면 그러마. 난 내가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적어도 그들은 나에게 그렇게 말했지. 만약 신이 이 세상을 버리고 우리를 끝없는 재난 속에 밀어넣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최선을 다해 신의 권력을 빼앗아 와야겠지.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옳지 않아. 눈앞의 고통과 아득하고 허무맹랑한 가능성을 바꿀 수는 없어. 제멋대로 타인의 목숨을 짓밟고 그것에 희생이란 이름으로 부여할 권리 따윈 내게 더욱 없고, 누군가를 제물로 바치며 구원을 바라는 건 신이 아닌 악마야. 그러니까 아사바 하루마사, 네 앞으로의 삶이 영원히 네 것이었으면 좋겠어. 누군가를 위한 것이나 어떤 일의 대가가 아니라.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뭐가 이렇게 화려해요? 설마 이거 무슨 장난 같은 건가요? 장난이 아니에요. 무사히 태어난 동료의 복귀를 환영하기 위한 거죠. 맞아요. 저희가 맛있는 음식을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아사바 씨, 오늘은 안 늦었네요. 아주 좋아요. 아사바 씨의 복귀를 축하하기 위해 중요한 손님도 초대했어요. 하루마사 집행관님의 복귀를 축하합니다. 와, 복귀라니 듣기만 해도 피곤해지네요. 그래도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만약 똑똑한 로프꾼님이 미리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또 동료분들이 제때 도착하지 않았다면 제 유골은 아마 지금쯤 바다에 뿌려졌겠죠. 뭔가 아쉬워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집행관 아사바 하루마사, 당신은 근무하는 동안 많은 공을 세우고 공동 재난에서 수많은 사람을 구했어요. 당신은 육과에 꼭 필요한 존재죠. 당신이 있다면 저희는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저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갑자기 진지하게 그런 말을 하시니 쑥스럽네요. 그래도 고마워요. 그게 뭐였더라? 고생 끝에 큰 복이 온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전 엄청 큰 딸기 찹쌀떡 먹을래요. 전 역시 바람을 쐴 수 있는 곳이 좋네요. 사실 이렇게 또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목에 주사기를 꽂을 때까지만 해도 그대로 끝인 줄 알았거든요. 의사 말로는 제가 되살아난 건 순전히 운이었대요. 이렇게 단기간에 예전 상태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요. 현재로선 이유를 알 수 없으며 의학의 기적이라고 하던데, 저도 이렇게 운이 좋을 때가 있네요. 별일 없어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키리시마는 어떻게 됐어요? 요양원에 있던 아이들은 모두 구출됐어요. 현재는 전문 의료기관으로 옮겨졌고 병세도 한결 안정됐죠. 앞으로는 제가 그 아이들의 생활비를 지원해줄 생각이에요. 배후 세력에 관한 건 신문을 통해 키리시마에게서 몇몇 거물들의 이름을 알아냈어요. 나름 괜찮은 성과죠. 스승님 일은 잘 마무리하셨나요? 네, 유품 정리는 끝났고 장례는 다음 달에 치르기로 했어요. 비록 장례식에는 아마 저밖에 없을 테지만요. 저는 줄거 스승님을 저의 유일한 가족으로 생각해왔어요. 그래서 그분의 대답을 듣는데 집착했죠. 왜 우리 친부모님처럼 아무 말도 없이 떠났는지,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래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 다른 목적이 있었고 이용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배려와 관심 또한 진짜였어요. 고난과 행복이 공존할 수 있듯 사랑과 원망도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한 거예요?
용서라기보단 그냥 받아들인 거죠. 다 받아들이려고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고통이든 행복이든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없어요. 어쩌면 생명이란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걸지도 모르잖아요. 세상에는 늘 나쁜 일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좋은 일도 일어나고 있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제가 기적처럼 회복했듯이, 그리고 제 기억 속의 가족들은 저를 떠났지만 당신을 만나고 소중한 동료들을 만난 것처럼요. 아사바 하루마사 씨 신체 검사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환자분이 마지막에 스스로 주사하신 약물이 환자분의 목숨을 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말씀이죠? 그런 강화제는 저에게 있어서 독약이나 마찬가지라서 제 병만 악화시킬 텐데. 독약이요? 아니요. 그건 마치 당신을 위해 만든 특효약 같던데요. 환자분의 체내에 남아있는 성분을 검사해본 결과 그 약물은 병세를 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환자분의 체질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더군요. 다시 말해 이 약은 환자분에게만 효력이 있다는 거죠. 환자분의 병세를 잘 알고 있는 의사가 만든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아쉽게도 완성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환자분을 되살린 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대단한 약이죠. 이건 기적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하루마사 씨의 스승님이 남긴 약은 강화제가 아니라 하루마사 씨의 병을 제어하기 위해 특별히 만든 억제제였군요. 그래서 그 에테리얼이 떠나지 않고 계속 약물 주변을 맴돌았던 거였어요. 그런 것 같아요. 대체 언제부터 에테르 적성을 높일 수 있는 약이 아니라 진짜 저를 치료할 약을 만들었던 걸까요?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하지만 그것 때문에 놈들에게 살해당한 거겠죠. 저랑 이런 얘기를 해줘서 고마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만약 어느 날 제 병이 악화돼서 제가 에테리얼이 되더라도 얼굴 찌푸리지 마세요. 언젠가 그날이 올 거란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정말 그날이 왔을 때 만약 당신도 그 자리에 있다면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절 죽여주세요. 에테리얼의 모습으로 계속 공동을 배회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탁할게요. 에테리얼이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고요. 아이고, 러프꾸님 너무 험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아가 봐요. 비록 엉망진창의 상처투성이지만 그래도 더없이 찬란한 이 세상에서.